자, 사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사교육이란 말보다는 그 사교육업 혹은 사교육업자, 사교육업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삼아서 커다란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지는 나라는 어쩌면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런데 이 팻말에서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깝다 학원비. 자,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사교육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하는 그 마음속에 정말 사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자, 사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본질을 가리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공교육의 질이 낮아서 사교육이 융성한다.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공교육이 충분히 그 수준이 높으면은 왜 학원에 애를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과연 공교육이 다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덜 배운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사교육을 가는 건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공교육의 그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은 까닭은 공교육의 수준이 높아서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보다 순위를 더 앞서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뭘 배웠는지, 그 배워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십니까?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죠? 시험 점수요? 아니요, 점수보다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석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석차를 내지 않자, 또 중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석차를 내지 않자 학원에서 치는 각종 모의고사를 쳐서라도 내 아이가 몇 등쯤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그 등수를 더 앞으로 보내기 위한, 즉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쟁이 본질인 겁니다. 이 경쟁력이 아니라 경쟁이죠.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능력이야 뭐가 됐던 간에 순위를 어떻게든 앞세워서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공교육의 수준이 아주 낮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겨우 9구단이나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아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돼서 여기 가서 앉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나누기를 공교육이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데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미분, 적분, 로그 이런 것까지 다 배우는 공교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플러스 알파를 보태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사교육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누기를 하는 사교육과 고급 수학을 하는 사교육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 플러스 알파에 있는 겁니다. 공교육이 이게 이만큼이 공교육이 해야 될 부분을 공교육이 다 채우지 못해서 요만큼밖에 못 채워서 이거를 사교육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만큼을 채우면은 이만큼을 더 해야 되고, 이만큼을 채우면 이만큼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든 기존의 공교육보다 더 많은 걸 시켜서 앞자리를 보내야 되는 이 경쟁,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공교육의 품질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굉장히 비싼 까닭은 그만큼 공교육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서울대학에서 학생의 공부보다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그 순위대로 만약에 학생을 뽑겠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은 달리기를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교육을 시킬 때
목적이 이 아이가 달리는 기능을 향상하고 심폐 능력이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대학이 지정한 꼴대까지 다른 학생보다 더 먼저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 사교육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라면 현재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흔히 사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은 무엇을 길러주는 것인가요, 대체로? 그쵸? 아마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교육이 모든 교육을 다 담당할 수도 없고 담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공교육은 국가가 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국가가, 이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 목표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될까요? 혹은 그것을 대신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대신하는 교육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각종 대안학교들이 있죠. 이런 대안학교들이 바로 공교육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교육이죠. 공이 하지 않고 사가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교육의 보완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레스쿨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통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시민을 기르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재능은 발견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개별적이고 특수한 재능까지 공교육이 개발하고 길러주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개별적이고 특수한 재능을 갈고 닦는 다른 어떤 보완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모두 정부가 다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특수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의 교육, 바로 사교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발레 학원이 있고, 피아노 학원이 있고, 컴퓨터 학원이 있고, 뭐 태권도 학원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교육비가 문제다, 사교육이 문제다, 그럴 때 그 사교육이 어떤 의미의 사교육이었나요? 공교육의 이념과 공교육의 목표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는 나름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사교육이었나요? 아니면은 공교육이 미처 다 채워줄 수 없는 특수한 능력 혹은 공교육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그 개별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그 교육으로서의 사교육이었나요? 아마도 둘 중 어디에도 해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입시 학원은 사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에 가깝습니다. 자, 수능 내신, 수능 어디에서 나오죠? 교육과정 안에서만 나옵니다. 내신 어디에서 하죠? 학교에서 합니다. 즉 교육과정, 그럼 그 교육과정은 누가 작성해서 운영하죠? 국가가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내신이 있는 학교 누가 관리하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학원들, 수능과 내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떤 그 입시학원이 교육과정 범위 밖의 것들을 막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의 그 생각과 지식의 폭을 막 넓혀준다면은 그 학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와,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왜 그 비싼 돈 받고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면서 아마 항의를 받을 겁니다. 이 입시 교육, 우리나라 사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시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이 학원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퍼블릭이 너무 강한 나라에서
프라이빗한 영역을 조금이라도 키웠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솔직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굉장히 드뭅니다. 운영 주체가 민간이다, 국가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다 사립학교들도 전부 다 사교육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사립학교를 사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도 다 공교육이죠. 왜 그럴까요? 사립학교도 전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이 많은 입시 학원들은요. 이 많은 입시 학원들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과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인증시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사교육인가요? 공교육인가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입시 학원들은 공교육의 보완제일까요? 공교육의 목표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미처 다 이루지 못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나머지를 채워주는 것일까요? 물론 동네에 가면은 보충학습 학원, 보습 학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주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학습 부진, 학교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가난한 가운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분포가 대체로 1대 1대 1이 아니라 1대 8대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대체로 학교의 수업은 8에 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8에 맞춰 가면서 앞에 1의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차원 높은 과제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데 뒤에 1의 경우에는 정말 이 학교에서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또 따로 챙겨주는 또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걸 꼭 다 국가가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분명히 그거는 사교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시 사교육 업체들은 오히려 잘하는 아이들, 여기서 돈 조금만 더 쓰면 서울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만큼을 배우는데 넌 머리가 좋으니까 이만큼은 금방 다 배우니까 심심하지 이만큼을 좀 더 배울래? 하는 게 아닌 게 또 문제 아닙니까? 학원에 가면 솔직히 뭘 배우죠? 시험 치는 능력을 배웁니다.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 치는 능력을 배우는 것.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험 잘 치는 거.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은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웠다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샘플을 갖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약에 배워야 할 것들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다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이거는 수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워야 할 것들 이만큼 중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 정도를 배웠다면은 여기에서 뽑아낸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샘플을 미리 알게 된다면요. 이 샘플을 미리 알게 된다면 시험을 굉장히 잘 치겠죠. 시험을 굉장히 잘 치는데 실제로 아는 건 요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즉 요만큼만 알면서 마치 이만큼을 아는 것처럼 기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 공부인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고요. 선생님들의 문제 출제 패턴을 익히고요. 지난 10년간의 수능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런 게 답이고 요런 문장이 나오면 요건 요렇게 되고 하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부지런히 익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을 배우기 위해서 이만큼을 다 공부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요만큼만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을 공부해야 된다면은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거보다 훨씬 적은 양을 공부하고서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주로 많은 돈을 들이는 입시 사교육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그거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것, 공교육 혹은 공교육과 그 뜻을 달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사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교육입니까? 분명히 다루는 범위는 공교육입니다. 국가교육과정, 한마디로 시험에 나올 것만 다룹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시 가르친다거나 더 수준 높게 가르친다거나 더 쉽게 가르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부하지 않고도 공부한 것처럼 시험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면은 이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의 보충을 하는 보완제도 아니고 공교육을 대신하는 대체제도 아니고 오히려 공교육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만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공교육의 보완제 혹은 공교육의 대체제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일타강산이 뭐니 해가지고 수십억씩 땡겨 쓴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들은 사교육업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공교육의 교란자들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 부모님들에게 오히려 발상을 뒤집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자녀들 사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학교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소양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범위 바깥의 것, 즉 다시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올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도 좋고 사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교육과정 범위 안에만 있는 것,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고 그것만 알고 어른이 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너무 삭막하고 재미없는 사회가 될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